네, 본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전의 방송들이랑 좀 다른 특집 방송인데요. 일단은 건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지난 9주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좀 만들어 봤고요. 그동안의 내용을 한번 쭉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통해서 가지려고 해요. 이번 방송 고민 되게 많았는데 해도 되는 아이템인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총정리를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갈 만큼 많이 얘기를 했었나 어땠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짚고 가는 게 더 친절한 방송이라는 우리의 모토에 맞출 수 있고 앞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나가는데도 좋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준비했고 저희가 처음에 또 방송을 시작한 거라서 빠뜨렸거나 잘못 전달했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이야기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좀 즐거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팟캐스트가 인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주행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뭔가 요약 좀 해줬으면 좋겠는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요약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퍼질지 요약이 될지는. 그냥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근데 오히려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방송 막 다 그렇죠. 들어보고 들어봐야 되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좋던데요? 여전히 재밌습니다. 좀 빠져 살고 있어요. 최고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객관적인 평가 안 됩니다. 어떡해.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서 더 할 내용이나 잘못됐던 거 없어? 막 이랬더니 잘 못 찾겠던데? 막 이런 거 아니야? 충분히 잘한 것 같아. 거리 끌 게 없네요. 대단하다. 어쨌든 이게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첫 방송인 오리엔테이션 방송. 오리엔테이션 방송 이야기. 그때 맨 처음에 집구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9주나 지났잖아요. 네. 조금 더 그때보다 뚜렷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막 그랬는데 질문했을 때. 그때는 일단 막연하게 그냥 팟캐스트로 건축하는 과정과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한 10번째 방송을 녹음하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함께 고작 10번 만에 미천이 아니, 고작 10번 했는데 좀 전에 표정은 진짜 엄청 오래 한 사람이 막 한 10년 한 사람이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 아니 이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가니까 이게 자꾸 시사고발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우리. 그렇죠. 집밥 소식을 뺄까? 타임라인. 타임라인이구나. 타임라인. 코너 이름도 헷갈리고 막.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저는 다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엄청 작구나 한번 다시 느끼고 배에 힘을 꽉 쥐고 녹음해야지 이런 다짐을 좀 하게 됐고 어쨌든 처음에 할 때도 그냥 좀 저희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걸 좀 그냥 알려주고 싶었. 우리 같은 쉬운 사람들? 우리 같이 쉬운 애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일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건축이라는 거가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다행히 요즘에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희를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댓글까지는 지금 안 달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뭔가 댓글 달리는 것들이 일단 좀 재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그런 거에 조금은 우리가 뭐 열심히 생각했던 부분이 좀 다가갔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은. 그리고 댓글 중에 뭐 고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건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댓글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에도 좋은 방송이다. 앞으로도 좀 더 힘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목소리도 좀 크게 한번 해볼래요? 힘을 내야겠다. 뭐 그 캐릭터인데 없어지면 안 되지 않나요? 맞아. 최선의 나은금 목소리인 거야. 좀 쉽게 다가가려고 했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서 댓글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가끔은 그래서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용민 씨는 다 재밌었다면서요? 네, 전 재밌었는데 저는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해갖고
진짜 하려고 하셨던 얘기들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 좀 줄여야 되나. 아니야. 아니에요. 네. 마음껏 하세요. 네. 강 소장님을 유머에 강 소장님이 자꾸 재미를 찾으시니까 이게 저 앞에 거 들어보니까 자주 그러더라. 재미를. 오늘도 아까 재미 얘기를 하시길래 아무튼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숟가락을 얻는 방송. 전 세 분 건축가 분들 덕분에 숟가락 잘 얹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편집할 때 느낀다니까요. 용민 씨 없으면 안 된다고. 아이고 아주 필요한 숟가락이에요. 저는 이 집구석은 편집의 힘이라고 봐요. 제가 들을 때마다 편집은 잘한다. 편집이 이게 저희 장 소장님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고생하고 PD. 계시죠. 장 PD. 감사합니다. 무한도전으로 보내야 돼. 아니야, 좀. 또 갔나요? 또 갔나요? 아무튼 그리고 첫 시간에 주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설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네, 설계 과정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고 더 할 얘기들이 없는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용미 씨가 할까요? 그래, 용민 씨가 해보자. 용민 씨가 설계 과정 그때 들었으니까 덥다. 복습. 갑자기 땀 흘리고 있어. 복습하는 거지. 제가 할까요 그러면? 네. 이 설계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우기로는 네. 이거 배웠다 그래도 되나? 네. 교육 방송이니까. 일단 그 건축주가 응. 건축가를 이제 찾아야겠죠. 여기 이제 장 소장님이나 이 소장님이나 강 소장님처럼 이제 쉽고 재밌고 그런 건축가분들을 찾아서 설계를 의뢰하면 이제 첫 만남을 가지고 기획 설계를 간단히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내 가족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전체를 다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간단 걸 복습. 하고 이제 자세한 기본 설계, 요약 정리. 기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죠. 네. 그리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착공을 하고 공사 중에 감리를 또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잘 키웠어. 좋네요. 잘 가르쳤어. 네. 감사합니다. 네. 설계 과정에서 사실은 협업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기본 설계, 후반 실시 설계 때 엄청난 다양한 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구조, 기계, 전기 뭐 이런 시스템적인 공학 엔지니어적인 쪽의 협업 말고도 뭐 내외 장제를 가리지 않고 그쵸. 다 협업을 네. 하죠. 사실은. 네. 그때는 너무 간단히 구조, 기계, 전기 정도는 협업을 하고 외주비를 받는다 뭐 이런 건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한 협업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 내외 장제가 붙을 때 어떻게 붙는지, 어떤 형식으로 붙는지 같은 것들이 도면으로 표현을 해놔야지 도면의 설명서니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와 함께 새로운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 맞는 디자인에 맞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죠. 그래서 설계 사무실들 가보면 다 설계 사무실들마다 샘플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외장재, 내장재 샘플들. 그 샘플이라고 하면 뭐 마루 샘플, 타일 샘플부터 시작해서 돌 샘플, 네, 엄청나게 많은 샘플이 있는데 그게 다 협업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처치곤란되죠. 치우기 제일 힘들어. 사실 이런 거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설계 도면에도 안 보이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샘플 지금 말씀하셨는데 샘플도 한 개, 두 개 보는 거랑 이게 전면에 다르죠. 깔렸을 네. 때랑 이게 그렇죠. 그렇죠. 공간에 배치됐을 때랑 이런 걸 다르죠. 모르니까 음. 이런 건 역시나 그때도 얘기했지만 건축가를 믿고 아니 그런 거를 잘 가르쳤다니까 우리가. 좋네. 우리가 잘 가르쳤어. 문제는 당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지. 어? 믿어. 어쨌든 내외장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내외장재를 많이 이제 이 집의 어떤 컨셉이나 방향에 맞게 다 고르고 보드 샘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마루는 이거, 벽지는 이거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협력 업체들로부터 샘플과 저희 도면에 잘 맞게 들어갈 수 있는 디테일들 이런 도면들을 받아요. 상세 도면. 네, 상세 도면을 받아서 그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받고, 그다음에 조금 규모가 있는 자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면을 보내줘서 일부 저희가 필요한 그런 디테일 구간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주면 그쪽에서 디테일을 그려서 보내주기도 해요. 이런 협업 과정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창호업체는 저희가 선택을 하고 나서 도면을 그릴 때 그 창호에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도면들을 다 받아요. 이렇게 다 뭐, 받아서 예. 확인하고 넣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협업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주방 가구. 예. 주방 가구가 예. 주방 가구가 진짜 여러 번 만나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축주랑 우리가 기본 설계할 때 만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주방 가구 업체랑 굉장히 여러 아, 번 그래요? 만나서 기본 레이아웃, 디자인, 하드웨어는 뭐가 들어가는지, 뭐 문짝은 뭘 들어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협업을 계속하죠. 그때 건축주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근데 보통은 주방 할 때 대부분은 주방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 와이프 분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는 게 좀 좋아요. 예, 그럴 것 왜냐하면은 같아요. 내가 요리를 하는 방식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뭐 무슨 도마 건조, 살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어디 위치에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좋고 맞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네. 위치 선정이나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협의를 하게끔 하고 색깔이나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렇죠. 예,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예, 오븐 같은 것들이나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도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질지 이런 것들은 건축주들하고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요새는 그게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니까 네. 뭐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돼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더라고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냉장고 살지 아니면은 음. 붙박이로 그냥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음. 냉장고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 건지 또 건축주들이 요즘에는 자기가 쓰고 싶은 제품들이 또 다 그렇죠. 알아보고 딱 정해져 맞아요,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주방 쪽에 줘서 이게 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 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엔간하면 것들을, 주방 네. 가구들도 다 모든 제품을 다 이걸 설치할 때 이렇게 저걸 설치할 때 저렇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음. 주가 되는 곳이 주방이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조명도 직접 저희들이 막 다 보러 다니고 네. 고르고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협력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영화감독. 전체를 보고서 이제 세밀한 것들을 하나씩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때 잠깐 얘기했었나? 이런 그런 설계 과정이 주택 하나 정도 지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짧게는 3개월 보통 보려고 하는데 네. 대부분 3개월에서 5개월 그러니까 시공이란다. 착공되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분들이 일단은 하시는 부분이고 감리는 또 다른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거죠. 집 어, 같은 경우, 그 주택 기간에는 같은 경우 들어가지 그래요. 않는 그 기간은 안 들어가지만 아, 설계 설계, 쪽 안에는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3개월에서 5개월. 네. 근데 주택은 워낙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막 1년 넘게 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 하긴 건축주가 결정이 빨리빨리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딱 고정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맞춰서 가면 이제 금방금방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이거 봤는데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또 나오고 그렇지. 막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섞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막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많은 협업 중에서 일부는 이제 착공 전에 이루어지고 일부는 감리 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래요? 네, 있어서. 감리 중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협업이 모든 게 다 그 5개월 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가 역할이 거의 그러니까 집이 다 지어지고 짓고 나서도 이제 그때 잠깐 AS 관련해서 방송을 안 나갔지만 방송 안 나왔었나? 근데 짓고 나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건축주들은 어쨌든 건축가한테 전화를 하죠. 시공사한테 전화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감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 중간에 어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쨌든 일은 다 끝났지만 이제 다시 뭐 시공사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문제를 좀 알아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쨌든 그거는 좀 건축주와 어떤 그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맺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집 전체를 총감독하는 사람, 영화 감독처럼 다 결정 나중에는 그렇죠. 다 봐줘요. 가구도 고를 때 도와주고, 가구도 다 도와주고.
취향도 좀 맞아야겠네요. 건축주랑. 네, 그쵸. 건축주의 취향도 우리가 파악을 하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 그렇죠. 거치면서 이제 계속 그건 알아가는 그렇죠.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요 음. 정도 이런 얘기하면은 거가 이 사람도 좋고 음, 이 집에도 음. 맞겠구나 음. 이런 거를 좀 이게 되게 감각적인 일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뭐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기 시작하면 계속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 엄청 우리도 고민 많이 하죠. 네,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이게 사소한 거 하나 결정하는데 막 혼자서 한 2, 3일 계속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 건축주는 모르는 부분 막 이런 거. 근데 건축주는 또 건축주 나한테 또 고민을 맞아 엄청 해.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역할이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특히 작은 건축물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비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네. 뭐 인간인지라 약간 설계비 같은 것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해주려고 했는데 뭔가 여기 통장에 찍히는 게 좀 적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그런 얘기지만 그냥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건 좀 잘라주세요. 아니야. 나 대충 알겠는데, 그니까, 설계비가 작아도 좀 너무 작지 않은, 너무 하다 싶지 않은 정도로 작으면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내가 짓는 집이니까 잘 마무리해야지, 다 잘 어울리게 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너무 턱도 없이 작다 싶으면 사실 감리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렇겠죠. 그쵸, 이제 인간인지라. 빈정상하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도 너무 다른 케이스들이 많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딱 일주일에 하루 쓰는 것 같지만 보통 하루 감리를 갔다 오면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이틀을 감리 기간에 계속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렇죠. 일을 하는 그리고 거거든요. 안 가더라도 현장에서 거의 매일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전화 받고 뭐 또 찾아봐 주고 이런 일들이 거의 뭐 그렇죠. 일주일 내내 조금씩 어쩔 수 없이 엮여서 한다고 보시는 맞아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계비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아깝지 설계비가 않게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비를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분도 대뜸 하는 질문이 자기는 조그마한 원룸 한 4개 정도를 들어가는 단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뭐 그런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 들어봤더니 그런 원룸을 하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날림으로 하는 게 많고 인부들도 뭐 다루기가 어렵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더라. 나보고 어떻게 그 인부들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그래서 현장 그럼 소장해야 될 일이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업자들은 집장사들이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건축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시공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감리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금까지 명확하게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질문이 그리고 오는 그걸 거예요. 패키지로 그렇게 하는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부분이죠, 사실은. 허가방 뭐 같이 하는 시공업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뭉쳐서 하니까 그렇죠. 그게 갈라져 있고 사실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그럼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나한테 그분이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귀사는 어떤 업무를 하시냐? 설계만 하시냐? 설계부터 시공, 완공, AS까지 다 하시냐?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그 두 질문이 처음에 온 질문이라서 쭉 길게 업무 영역과 범위와 뭐 그런 것들 쭉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AS 부분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런 난감하긴 질문 하죠. 받으면. 예. 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뭔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를 좀 어쨌든 저도 이제 근래에 주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하는 거냐. 설계해서 시공도 하시는 거냐. AS도 하시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시공자랑 건축가랑 다 이렇게 역할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시스템과 그런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AS가 필요할 때 그 책임 요인을 우리끼리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좀. 네. 근데 이게 막 패키지로 가게 되고 막 이러면 자기들도 막 서로 떠넘기고 막 그렇게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원래 싸게 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AS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오리엔테이션 방송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